안녕하세요. 행복한 여가의원 이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톡스로는 치료가 아예 안되고 필러로도 치료가 어려운 피부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주름을 치료하는 자가진피 재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마 주름과 미간 주름이 같이 있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6세 여자분이신데요. 실은 이 사진에 나오진 않았지만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눈뜨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눈썹을 치켜 떴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치켜 뜨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고 미간도 찡그림에 의해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가진피 재생술로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함과 동시에 근본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쌍꺼풀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눈 처짐으로 인한 눈가림이 없어져서 치켜뜨는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주름이 재발하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후 사진을 같이 보십시오. 왼쪽이 시술 전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5번 시술하고 난 뒤에 4달이 지난 시점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가로로 있는 주름들, 특히 눈썹에서 제일 가깝게 깊이 패여있던 주름이 없어졌고요. 미간 주름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31세 남자분이신데요. 보시다시피 이마 중앙이 전체적으로 꺼져 있고요. 그 꺼져 있는 가장 낮은 지점에 눈썹을 치켰음으로 해서 생긴 깊이 패인 주름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왼쪽 편에 보시면 폭도 넓고 깊이가 상당히 깊은 편입니다. 그럼 바로 전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5번 자가진피 재생술을 시행하고 난 뒤에 2달째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이던 이런 깊은 주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원하신다면 이마 중앙에 꺼져 있는 부분들을 지방이식이나 필러 같은 걸로 조금 돋아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꼭 필요한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름 치료를 자가진피 재생술로 성공적으로 마친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입가주름 사례입니다. 이분 보시면 팔자주름 그 라인을 따라서 아주 깊지 않은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4번째 하고 나서 2달째 사진인데요. 거의 주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팔자 바깥쪽에 있는 앞광대 쪽에서부터 팔자주름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평탄한 구조를 갖게 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깥에 볼살이 있었다면 지방을 분해하는 장비들이나 혹은 주사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입가주름 2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62세 여자분이시고요. 보시다시피 팔자주름 뿐만이 아니라 입꼬리 쪽이 특히 웃을 때 아주 당기면서 깊이 지는 이 부분이 피부가 얇아지면서 주름이 많이 보이는 그런 편이고요. 또 이분이 해결을 원하셨던 부위는 입술 위쪽에 세로로 와 있는 이 잔주름들이 있습니다. 이 세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톡스를 해서 입을 조금 덜 어무러지게 해주면 주름이 좀 덜 생기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이 주름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경우에도 자가진피 재생술이 필요했습니다. 시술 전 사진이고요. 시술 후 사진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시술 횟수가 7회로 상당히 많았던 케이스입니다. 주 이유는요, 요 입꼬리 바깥쪽에 있는 특히 왼쪽에 이 깊은 주름, 이게 빨리빨리 재생이 되지 않아서 7번이라는 시술이 필요했는데요. 얼굴 전체가 나온 건 아니지만 살이 없어서 꺼져 있고 그다음 피부 자체도 되게 얇은 편입니다. 물론 얇은 피부라 그래서 반드시 시술 횟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빨리 재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기도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5회 정도 보통 저희들이 자가진피 재생술 시술을 하는데요. 한 2번 정도 더 시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나면 1년에 한 번 정도 오셔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분도 비교적 좋은 결과를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아예 입가에 있는 주름이 없고 팔자에만 주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조금 깊은 주름입니다. 그리고 팔자 바깥에서부터 그 다음에 팔자 부위의 주름과 그 다음에 인중에 가까워지는 부위에 이런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한 선의 개념이 아니라 영역의 피부를 재생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시술 횟수가 다소 많아질 걸로 짐작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시술 후 사진입니다.
5번 시술하고 나서 4달째 찍은 사진입니다. 패여 보이던 부분들이 거의 없어져서 팔자주름, 그 다음에 인중과 가까운 이 부분이 비교적 평탄한 구조로 연결이 되는데요. 대개 이제 젊고 피부가 좀 두꺼운 남자분들 경우는 시술 횟수가 적어도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연세가 많은 그리고 얇은 피부를 가진 여성이었다면 조금 더 시술 횟수가 필요했을지도 모르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목주름 사례입니다. 33세 여자분이신데요. 시술 전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시술을 4번 하고 난 뒤에 7일째 찍은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름의 깊이가 많이 얕아지긴 했지만 측면 사진에서 보시면 주사 맞은 게 아직 조금 흡수가 덜 된 게 보이기도 합니다. 4번 시술하고 난 뒤에 7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는 가끔 주사 맞은 게 골고루 흡수가 되지 않아서 약간 뭉쳐 보일 수가 있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목주름도 충분히 자가진피 재생술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주름 케이스였고요. 마지막으로 여드름 흉터 사례 한 케이스를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세 여자분 케이스인데요. 시술 전 사진, 그다음 오른쪽 시술 후 사진을 보시면 울퉁불퉁하고 좀 꺼져 보였던 피부들이 상당히 많이 매끄러워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번 시술하고 1달째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도 좀 힘든 시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드름 흉터가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를 일일이 저희가 하는 자가진피 재생술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음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조사 테크닉이다 보니까 아무리 맞춰온 걸 바로 해도 조금 아프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레이저 시술이나 요즘 시술하는 기계로 스킨 부스트 넣는 이런 시술들보다는 자가진피 재생술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다양하고 더 상세한 케이스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여호 의원의 이상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